나주지미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10번째 178페이지 3. 1970년대 영산강 개발 제1단계 사업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나주, 담양, 광주, 장성에 댐 4개를 축조하고 양수장 1개와 용수로 300km를 설치하여 농지 34,500헥타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사업구역은 광주시와 담양, 장성, 나주, 광산, 한평, 영암 등 한 개시 6개군이었다. 1973년 4월 12일 나주군 다도면, 대촌리, 나주댐 공사를 시작으로 장성, 광주, 담양호 공사가 착공되었다. 그리고 1976년 10월 14일 4대호가 모두 준공되었다. 2단계 사업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영산강 하구에 뚝을 설치해 바닷물과 강물을 분리시켜 영산강을 인工호수로 만들고 양수장 16개소와 164km 길이 용수로를 개발하여 농경지 27,000헥타르를 확보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1976년부터 영산강 하구뚝을 막는 공사를 시작하여 1977년 말에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도 세계개발은행에 9,500만 달러, 한화 1,106억 7,500만원 규모에 달하는 차관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뒤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사업이 실시되었다. 영암군 3호면 산오리에서 나불도, 낙섬, 문도를 거쳐 무안군 삼양면 오감리, 목흥산 기슭에 이르는 4,351m 길이 하구뚝 공사가 시작되어 1981년 2월에 완공되었다. 영산강 요역개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나주에서는 수리안전답 4,000헥타르가 확보되었다. 나주 다도면에 건설된 나주댐은 인근 지역 논에 물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가뭄에 대비하거나 장마철에는 범람을 막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았다. 나주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지역이 15개 마을 700여 호나 되었던 것이다. 이 마을에 살던 이들은 집과 고향을 잃었다. 그러나 개발 독재 시대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나주호 기념사업회에서는 망향비를 만들어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며 마음을 달랠 수 있게 조치했다. 179페이지 4. 1980년대 이후 영산강 환경개선 사업. 영산강 유역 4개 댐은 홍수 조절 기능이 있어서 나주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산강 하구원 축조로 인하여 영산강 유역 인문 환경이 바뀌기도 했다. 수은 중심지였던 영산포가 쇠퇴하였고 관련된 전통문화도 사라졌다. 더욱이 1970년대 들어 식량 증산 정책으로 인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이 늘어나면서 영산강 주변 하천오염이 심해졌다. 하구뚝 영향으로 조수 영향을 받지 못해 하천 오염됨은 물론 생태계가 급변했다. 1980년대 이후 환경운동이 전개되면서 하천 오염 방지와 정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영산강 일대 생활하수처리, 농약 폐기물 하수나 회수나 공장 폐수 배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전남의 젖줄,
영산강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환경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도시인 광주에서 쏟아내는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는 영산강이 오염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때문에 광주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고 1990년부터는 영산강 수질 개선 사업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1992년에는 광주지방 환경청이 영산강 권역 중기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01년 11월 영산강 특별법 3대강 특별법이 통과되어 영산강 수질 보전을 위한 여러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영산강 환경관리청을 2002년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 확대 개편하여 광주, 전남, 제주 지역 환경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수계관리,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 저탄소 녹색 성장 선도, 자연환경 보전, 환경영향 평가협의, 수변구역 토지 매수 및 환경 감시, 수사 등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의해 영산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왜곡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한 4대강 사업은 총 22조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였는데 4대강에 보를 설치하여 하천 저수량을 늘려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며 전문가들과 환경 및 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와중에도 급하게 4대강 사업을 시행하였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영산강의 승천보와 죽산보가 만들어졌는데 영산강 환경을 살리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17년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관계자들이 죽산보와 승천보, 나주 영산포 일대에서 수질, 저질토 상태, 생태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결과 물길이 막힌 고정보 유역, 영산강 수질은 용존 산소량 기준 4급수로 나타났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승천보와 죽산보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하구뚝 개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분만 개방하는 데에 그쳤다. (172페이지) 5. 나주지역 민주화운동 1. 5.18 민주화운동과 나주 사람들 1979년 10월 26일 요신헌법을 제정한 뒤 독재를 일삼았던 대통령 박정희가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그동안 정권 압박에 의해 억눌려 있던 국민들에게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들불처럼 솟아올랐다. 기나긴 겨울공화국이 끝나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민주주의가 왔다고 환호했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일당은 군을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열기를 더해가는 민주화 요구를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음모를 비밀리에 진행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군사반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적으로 계엄령,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에 대해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내리는 명령을 발동했다. 5월 18일 아침 등교하려던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대학 정문을 막고 있던 군인들 사이에 투석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계엄군, 계엄령에 의해 동원된 군대로부터 무자비한 폭력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분노한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해 군인들이 야만적인 폭력을 저질렀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은 시민들이 시내로 모여들었다. 이때 시내 곳곳에 숨어있던 계엄군 병력들이 경찰과 교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참혹한 학살이 벌어졌다. 계엄군은 곤봉과 총으로 시민들을 거침없이 내리쳤다. 계엄군에 붙잡힌 시민들은 죽도록 두들겨 맞고 바지가 벗겨진 채 속옷 차림으로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 이후 군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간다. 5월 20일 밤이 지나고 21일이 밝아오자 계엄군에 의해 희생당한 시민들 시신이 발견되었다. 계엄군이 살상을 저지르자 분노한 시민들이 시내로 쏟아져 나와 금남로 전남도청 광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청 광장은 이미 무장한 계엄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광장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다. 5월 21일 부처님 오신 날 오후 1시 도청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리더니 계엄군이 항해하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다. 사격은 10여 분간 계속되었고 금남로는 순식간에 생지옥이 되고 말았다. 이때 광주 시민들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까지 쏘며 시민들을 폭로로 매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들은 나주, 화순, 영암, 해남, 한평, 무안 등지에 있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가져다가 무장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시민군이라 불렀다. 광주에서 발생한 참상은 나주에 전해졌다. 광주 인근임과 동시에 다른 지역과도 연결된 지리적 위치였으므로 나주에도 광주 상황이 시시각각 전파되고 있었다. 이에 나주 사람들은 예비군 무기고를 개방하여 총으로 무장한 후 광주 공원으로 무기를 지원하였다. 광주 시민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공수부대에 대항할 수 있도록 마침내 총을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주 사람들은 남쪽으로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서쪽으로는 한평, 무안, 목포까지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가 저지른 만행을 알려 전남 도민들이 함께 항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에 맞서 싸움, 교두보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비효적으로 이르는 역할을 했다. 즉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와 나주 지역에서 참여한 시위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위대가 새로운 지역으로 항쟁을 확산시켰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기간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동안에 나주 사람들은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자발적으로 김밥과 주먹밥 등을 만들어 시위대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나주 사람들은 자체방위 조직을 구성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도 했다. 즉 나주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이 겪은 고통에 침묵하지 않고 응답한 것이다.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나주시 지원으로
5.18 민주유공자나 주동지회가 주축이 되어 5.18 체험구슬집인 5.18과 나주 사람들을 출간했다. 독재 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여는 데는 비단 광주 시민만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역사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시대적 사명을 앞장서 실천한 나주 시민 역시 함께 조명받고 존경받고 기억되어야 한다. 1980년 당시 나주 지역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구속 송치자는 24명이며 불기소자, 기소유예는 13명, 훈방자는 177명이었다. 나주 출신 5.18 민주열사는 37명, 2019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와 가족묘지에 모셔져 있다. 1986년도부터 매년 나주시 지원을 받아 5.18 민주화운동 나주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나주 남산시민공원 망화루에 5월 영령을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여 추모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시작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 나주시민문화제를 통해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실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173페이지 그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소식을 듣고 모이는 나주 사람들. 나주 농민회와 60 민주항쟁.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벌어지고 확인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농촌에서는 이런 불공평에 대한 비판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농민운동 시작이었다. 1970년대 이후 농민들이 느낀 불편한 현실, 여전히 가난하고 굶주리는 농민운동이 조직되는 계기였다.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났어도 남아있는 농촌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여 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런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이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농민들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농촌과 농업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농민의 조직이 그것이다. 대부분 역대 정부는 농민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이들을 탄압했다. 1970년대 농민운동은 가톨릭 농민회 이하 간홍 활동이 그 시작이다. 한국 가톨릭 농민회가 1972년 4월 공식 출범하였다. 나주에서는 1975년 계량 분회를 비롯하여 서서히 분회가 조직되었다. 1970년대에 창립된 간홍 분회는 한평 14개, 무한 7개, 보성, 구례, 영광 각각 4개, 고창 3개, 나주, 곡성, 강진, 광산 각각 2개, 신안 1개에 이르렀다. 간홍은 1972년 농민운동을 위한 농민교육, 조사활동, 조직 강화를 해나갔고 1977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농민 권익 실천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1970년대 농민운동은 농협 강제 출자, 신품종 강제 경작, 주택개량사업 강제, 부당농지세 부과, 경지정리 피해보상 등 말단 행정기관으로부터 말미암은 부정부패에 대처하는 운동과 이를 지원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적 권리 요구에 머무르고 있었다. 운동 방법도 부분적으로는 투쟁적인 것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진정서, 건의서 제출,
등 청원 방식 내지는 교회에서 기도회, 농성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1983년 간홍은 농촌 현장에서 기반을 강화하려 하였고 생활권에 따른 협의회 조직에 중점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군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나주는 준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책임제 운영을 통하여 현장에서 자생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간홍 외 기독교농민회 이후 기농도 조직되었다. 기농은 전국 기농준비위원회가 1978년 12월 결성된 이후 전남 기농이 조직되었고 이후 군단위 기농이 조직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한평과 강진, 해남, 와해농민회 등이 조직되어 이 지역 농민운동을 이끌었다. 이렇듯 1980년대 초까지도 농민운동은 기농, 간홍, 기농 등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 새로운 농민조직이 서서히 나타났다. 나주에서 농민조직은 1987년에 구성되었다. 174페이지 나주농민회 창립 현판식 모습 175페이지 그림 수세 페이지 나주 농민대회 모습 3. 수세 거부운동 60 민주항쟁 이후 이들은 10월부터 수세 거부운동에 집중하였다. 1987년 10일부터 12월 공산, 금천, 노안, 나시, 반남, 봉황, 세지, 왕곡 지역의 수세 폐지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대책위는 수세 거부 운동을 위한 선전선동, 말별 조직, 면별 조직, 군단위 조직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 후 대책위는 면농민회로 발전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1990년 나주농민회가 결성되었다. 나주농민회는 작은 규모 농민회로부터 시작하여 수재거부 운동으로 나주 전체를 대표하는 나주농민회까지 세 차례 걸쳐 결성되었는데 1990년 나주농민회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농민회를 통합한 것이었다. 또 수재거부 운동은 1987년 7 내지 8월에 고양되었던 노동자 대투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수재거부 운동의 나주 지역 농민들은 격렬하게 싸웠다. 1987년 12월 29일 농조 해체 수재거부 대회에 농민 1만 명이 참여하였다. 어마어마한 수에 달하는 농민들이 참여한 이 대회 이후 1만 2천여 장 분량 고지서를 두 가만이나 모아 반납하였다. 당시 대회를 준비했던 사람들 예상을 넘어선 참여와 행동이었다. 그렇지만 차량을 동원한 선전선동, 말별 대중교육, 말별 대책위 결성, 면별 대책위 결성, 군단위 대책위 결성, 대중집회로 발전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세운 치밀한 계획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무엇보다 당시 농민들은 해방 이후 정부 농업 문제에 억눌릴 만큼 억눌려 있었고 60 민주항쟁 이후 사회 각계에서 본물처럼 쏟아지는 부조리와 정부 농민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수재거부 운동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으로 여성 농민들 활동이 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나주 수재거부 운동에 참여한 여성 농민 고정인원이 300여 명이었다고 한다. 1987년 12월 29일 수재거부 농민 실천대회에서 여성 농민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후 고추 제값받기 운동에는 나주 여성농민이 70% 이상 참여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1989년 2월 나주군 여성농민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996년 나주군 여성농민회가 창립되었다. 나주 수재거부 운동은 198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재거부 운동에서 1989년 2월 여의도 전국 농민대회에 따른 수재 인하라는 승리를 쟁취하기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나주 농민들이 전개했던 투쟁이었다. 금성관 북쪽 도로가에 나주 수재거부 운동 기념비가 당당하게 서 있다. 2007년 나주 수재거부운동 20주년 기념사업회가 세운 것인데 나주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뤄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후반에 수재거부운동을 통해 저국가 정책과 농업에 대해 무관심한 정부를 질타하는 등 농업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 90년대 농민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80년대부터 해외 농축산물 수입 개방 저지 운동이 있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본격적인 해외 농산물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농민들은 자구책 마련을 해야 했다. 농민운동은 전국 농민회 연맹이 중심에 서서 이끌었다. 전남도 연맹 아래 시, 군, 농민회, 맨지회, 마을지회 체계를 갖추면서 나주도 점점 조직을 갖추었다. 90년대 전반기 가장 많이 등장했던 구호는 쌀값 보장 및 전량 수매 쟁취, 미국 농축산물 수입 개방 연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거부였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인상 및 압류에 항의하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였다. 나주 농민회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1991년 10월 나주 영산포 우시장에서는 쌀값 보장 전량 수매와 미국쌀 수입 저지를 위한 나주 평야 농민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쌀값 보장과 관련된 집회가 열렸다. 이후 각 시, 군, 농민회별로 시, 군청 앞 야적 투쟁이 지속되었다. 나주 농민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을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 비준저지를 위한 농민들 투쟁은 처절하였다. 전남 지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이었다. 때문에 전남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생존권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나주 농민회도 이에 적극적이었고 1995년 영농 발대식에 농민 1만여 명이 참여하여 이 힘을 바탕으로 정부에 맞섰다. 농민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절박함은 농민들이 정치에 뛰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한 것이다. 농민회 출신 후보가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은 농민들 요구를 정치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나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농민회 출신들이 출마하였고 나주도 군의원과 도의원을 당선시켰다. 이후 꾸준히 농민회 출신이 지방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농민회 출신 시장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나주 농민운동이 지니는 특징은 영농활동과 직접 관련된 수재를 중심으로 거대한 농민운동을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그것도 큰 성과를 내면서 성취감까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결합력은 어느 지역보다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단일 조직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농민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전반 나주 농민회는 농민 건강을 위해 농민 약국을 유치하고 농민의원을 개원하였다. 영산포에 농민약국을 개원하였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민의원은 1995년 나주 농민회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뜻있는 농민 5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나주 농민 건강사업회를 1988년 결성하였는데 이때부터 전남대, 조선대의 치약대생들이 나주 지역에 찾아와 진료활동을 했다. 그 뒤 진료기관 필요성을 절감하여 농민의원, 치과, 약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1955년 문을 열게 되었다. 167페이지 4. 나주지역 새마을운동 1. 새마을운동과 새마을가꾸기 사업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은 빈곤해졌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와 이로 인한 인구 이동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문제를 발생시켰다. 즉, 도시는 밀려드는 인구에 비해 교통, 주택, 상하수도, 교육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반면 농촌은 이탈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력 부족 및 농업 생산비 증가 등 문제가 발생했다. 그에 대한 불만은 결국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국적 규모로 진행된 새마을운동에 맞춰 전라남도는 1970년 8월 시장 군수회의를 통해 각 시, 군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 내용과 일정을 공유했다. 그리고 각 시, 군별 지도 담당 구역제를 만들고 전라남도 도지사 산하 전 공무원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지도완장을 착용하여 직접 마을에 나가 지도할 것 등이 추진되었다. 전국 지역 단위 새마을운동 진행과 함께 1970년대 초 나주지역 새마을운동의 대표 사례는 다시면, 월태리, 월명마을이다. 조선일보 1972년 3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월명마을은 협동 정신을 통해 2달 만에 새마을 만들기 목표치 80% 달성했다. 이전 월명마을은 여러 성씨 사이에 존재했던 불협화음으로 인해 공동작업을 펼치기 어려웠으나 주변 마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능력 본위에 의한 개발위원을 선정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아래 작업을 해나갔다. 단기간에 월명마을이 이룬 성과는 마을 주민들이 합심했기에 가능했다. 마을 안길을 확장시키고 새마을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300여 평 부지를 주민들 기부로 확보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분양할 땅 500평도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사들였다. 노동 인부 확보 또한 마찬가지였다. 마을 주민 60여 명은 오후 7시가 되도록 마을 안길 확장을 위해
탱자 울타리를 뽑아 옮겨 심는 작업을 했다. 월명마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마을운동은 주민들 협동을 통한 마을 환경 개선 사업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은 새마을운동 기본 사업으로서 새마을 가꾸기로 명명되어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나주지역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해서는 1972년부터 시행 성과 기록이 남아있다. 나주 군지 기록에 따르면 사업 내용은 생산소득 기반 사업, 공동이용시설, 복지환경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 시행 결과 성과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은 마을 안길 확장, 하천 정비, 하수구 개보수 등이다. 1974년 나주는 총 39,811m에 대해 마을 안길 확장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여기 옷 떨어진 거 입은 것 같다. 나주 새마을 가꾸기 사업 성과 중 주요한 부분으로 매년 짧게는 1000m, 1970년에서 길게는 10, 100, 1000만, 10만, 20만 매도 1973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하천, 개, 보수 및 정비 사업 또한 꾸준히 진행되었다. (1970년대) 중반 새마을 가꾸기와 관련하여 나주 다시면 가올리 가동마을을 사례로 살펴보면 1970년 초 가동마을은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특기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1973년 정부에서 추진한 국도 주변 독립가옥 및 불량주택 개량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집단 이수단지가 가동마을 남쪽에 새로이 형성되면서 변화가 생겨났다. 이주민들은 분여회를 조직하고 우선 개인별로 300원씩 총 6,000원을 모아 분여회 기금을 만들어 이동 구판장을 시작했다. 또한 분여회는 마을 내에 어린이 공부방을 설치하는 한편 과자 안 먹고 한 통장 갖기 운동을 벌여 어린이에게 절약 정신을 가르쳤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 생활 방식까지 바꾸어 나갔다. 10만원을 들여 마을 앰프를 가설하고 아침 6시면 새마을 노래가 마을에 울려 퍼지게 했다. 마을 공터에는 국기 개항대를 세워 아침이면 어린이들을 모아 국기 개항식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아침 구호를 했다. 가동마을 아침 기상시간 변화, 단체 운동 실시 등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에 기초했던 새마을 운동이 점차 마을 주민들 일상생활까지 변화시켰던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가동마을에서 진행된 새마을 운동은 기존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더 확대되었다. 1975년 정부로부터 시멘트 삼복포대를 300포대를 지원받고 분여회 기금으로 모래를 구입하여 마을 안길 양쪽에 하수구를 신설했다. 1976년에는 삼양 타이어로부터 자재를 지원받아 주민들 노동으로 효관을 건립하였으며 그해 6월 대통령으로부터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포상금은 마을 자체 예금과 함께 2000평 규모 마을 농장을 운영하는 데 쓰였다. 1970년대 중반 나주 다시면 가동마을 모습은 새마을 운동을 통한 마을 변화상 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0년대 후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마을 재배치 사업 일종으로 소위 불량주택을 근처 넓은 땅으로 옮기고 문화시설 및 공동시설 등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77년
나주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 실적이 우수한 11개 군 중 하나로 선정되어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주 지역에서 추진된 추락구조 개선은 1977년 2개,